되겠습니다. 자, 출시미인배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출시미인배서라고 하는 것은, 잠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A가 B한테 어음을 배서합니다. 배서하면서 B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 내가 너에게 배서를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가서, 네가 가서 어음상의 금액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A가 B한테 내가 너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게 아니다. 즉,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게 아니고 단지 어음상의 금액을 추심해 와서 나에게 달라 라고 하는 지시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음상에다가 뭐 추심하기 위해서, 추심할 목적으로 대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쓴 경우는 공연한 추심인배서가 됩니다. 반면에 그러한 말이 없으면서 당사자 간에 A와 B 간에 그러한 당사자 간에 그러한 추심하기 위해서라고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그냥 속으로 당사자가 A와 B 간에 속으로만 당사자 간에만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말을 안 쓰는 경우 이것을 숨은 추심이인배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숨은 추심이인배서는 양도배서와 구별이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서 한 건지 제3자가 봤을 때는 당사자 간의 추심을 위해서만 그 배서를 양도한 건지 배서에서 한 건지 구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심 이윤배서 같은 경우는 효력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연한 추심배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배서에다가 이것은 추심하기 위해서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권리 이전이 안 되고 뭐 담보적 효력이라든가 그런 게 다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자격 수요적 그런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적법한 소진으로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지만 선의취득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권리 이전이 전제되는 하에서 그 사람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만 단순히 어음을 추심하기 위해서 인정이 되는 경우는 그 사람이 양도를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인정이 안 되고 제3자가 봤을 때도 그 사람이 어음상에 추심하기 위해라고 못을 쓴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음상의 선의취득도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방금 설명드렸고, 자, 한번 보시면 이건 이제 효력도 관련해서 이미 설명드렸는데 권리 이전적 효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담보적 효력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권리만을 수여했기 때문에 그렇고 자격 수요적 효력은 인정 부분은 권리 추정력과 선의 지급이 인정이 됩니다. 왜? 예컨대 A가 B한테 가서 돈을 받아라고 했는데 B 사람한테 그 적법 추정력 인정이 안 되버리면 어음 채무자가 이 사람한테 돈을 변제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선의 지급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어음상의 채무자가 이 사람한테 돈을 지급하려고 할까요? 인정 안 하겠죠. 그래서 적법성하고 선의 지급성 일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이 사람이 B가 A로부터 어음상의 양도 권리를 인정받은 거,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 취득은 안 되지만 즉 적법성 추정력하고 그다음에 이 선의 지급성 이런 것은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만 어음상 채무자가 안심하고 이 사람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하고 B는 이걸 가지고 A에게 갖다가 지급을 하겠죠. 이런 점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선의취득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수문 출시 미흡 효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출시 미흡의 효력을 보게 되면 이제 학설일 때 이제 자격 수요자라고 이 신탁석 양도설이 있는데 자격 수요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격 수요설은 그 사람이 자격을 수여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배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연한 추심배서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데 신탁적 양도설, 통설 판례하게 되면 자 대외적으로는 보통 양도배서와 효력이 동일하고 당사자 간의 추심 위임 합의는 단지 인적 항변 사이에 불과하며 어음 중에 배서부에 추심 위임문은 기재가 없으면 추심 배서가 아니다라고 판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도배서하고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권리이전적 효력은 신탁적 양도설에 의하면 권리이전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권리 이전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적 항변도 절단 효력이 있고, 인적 절단 항변 절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있고, 다만 담보적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담보적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피비회사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권리만 수여하고 어음상의 권리자는 여전히 배서인이므로 배서인이 직접 피비회사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그 이후에 양도배선을 받은 피비회사에 대해서는 담보적 효력이 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A가 B한테 출시민배서를 했는데 B가 자 A와 B 사이는 알죠? B가 A한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 인정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내가 너한테 출시민배서를 한 거 아니냐. B가 다시 C한테 넘겼고 C한테 D가 넘겼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담보적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B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다 하는 뜻이죠.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자격수혜적 효력, 자격수혜적 효력도 일반적으로 다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고 권리 추정력과 선의직도 인정되고 그 다음에 선의취득 인정 여부는 배서인과 피비서인 간의 논의가 쉬웠다. 즉 당사자 간의 선의취득이라는 논의가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어음금을 출심하기 위해서 인정한 거, 양도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입질배서라는 한 게 있는데 입질배서라고 하는 것은 자 배서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어음상의 권리의 질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하는 배서다. 즉 배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질배서는 어음에만 인정되고 수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수표는 신용증권을 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증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입질배서의 종류에도 입질문헌, 자, 담보하기 위하여, 입질하기 위하여 이런 문구를 기재한 것을 공연한 입질배서. 그 다음에 입질문헌을 기재하지 않고 양도배서의 형식을 취한 숨은 입질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한 입질배서와 숨은 입질배서가 있는데 공연한 입질배서는 배서에 담보하기 위해서 또는 입질하기 위해서 기타 질권 설정을 표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것이며 공연한 입질배서에는 입질문헌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므로 간략 백지식 입질배서는 불가능하며 피배서에만 백지한 백지식 입질배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설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 백지식 입질배서는 불가능하다는 점 이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숨은 입질배서는 실질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한 거지만 당사자 간의 그 배서 문구에 그런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양도배서와 동일하게 보여지는 거죠. 자, 공연한 입질배석의 효력을 보게 되면 자, 이거는 권리를 양도하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은 단지 담보 목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 공연한 것은 이 배서에다가 담보를 위하여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이거는 권리가 이전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 이전적 효력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숨은 입질배서는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숨은 입질배서에서는 그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권리 이전적 효력이 있습니다. 통설은 다시 보시고 그래서 공연한 입질배석은 처음부터 배서에다가 담보하기 위하여 했기 때문에 권리 이전적 효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적 효력은 당연히 있겠죠. 있다고 하는 게 통설입니다.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권리 이전은 양도되지 않지만 그래도 권리에 담보하는 효력은 있겠다라고 통설을 인정하고 있고 자격수여적도 자, 선의적이라든가 권리 추정력 이런 것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선의 취득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거는 입질배서의 피배서에는 출시민 배서와 피배서와 달라서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음상의 권리에 관한 질권을 선의 취득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설은 이 선의 취득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숨은 출심 이인배에서는 배서를 이렇게 했는데 A와 B 간에 이것은 담보 목적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담보에 해당되는 말을 배서 문구에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서를 받은 사람은 C, D, E 이렇게 계속 이전됐을 때 이게 담보 목적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당연히 나머지 사람들이 이것이 권리 이전 목적으로 이게 이전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권리 이전적 효력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항변 절단의 효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입주배서의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 항변사로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적 항변 절단이 다 인정이 됩니다. 담보적 효력. 담보적 효력도 당연히 공연 입주배서도 인정이 되는데 숨은 입주배서는 양도배서 효력과 더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경우도 담보적 효력이 인정이 되겠죠. 자격수요력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추정력이라든가 선의지급, 선의취득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수배서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 자, 요약편에 설명을 했는데, 자, 크게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배서라는 게 뭐고 교부라는 게 뭐는 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교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언급을 하겠지만 배서와 관련해 가지고 어원법상의 특별한 양도 방법이다. 배서의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 권리 이전적 효력이 있다. 권리 이전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 이전적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 인적 항변 절단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담보적 효력이 있다. 담보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격 수요적 효력이 있다. 자격 수요적 효력에는 다시 한번 배서가 있고 효력과 관련해서 권리 이전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적 항변 절단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풀 것이고 그 다음에 담보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자격 수요적 효력이 있는데 자격 수요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적법성 추정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선의 지급이 문제되고 즉 면책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선의 취득 이 세 가지 효력이 아울러서 나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서는 일반적으로 배서는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특수배서에 가서는 인정되지 않는 게 있고 인정되는 게 있다. 그래서 특수배서는 뭐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 그다음에 환배서, 기한후배서, 그다음에 추심인배서, 추심인배서도 공연한 추심인배서, 그다음에 숨은 추심인배서, 그다음에 입질배서는 그게 또 역시 공연한 입질배서가 있고 숨은 입질배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배서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무담보배서라는 것은 담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담보 책임을 지지 않겠다기 때문에 담보만 인정이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인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배서금지. 배서금지배서도 마찬가지로 다 배서를 한 후자, 자기 피배서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그 후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인정이 됩니다만 이 부분만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담보 배서와 배서금지 배서는 이 담보적 효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환배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담보적 효력이 없다. 담보적 효력이 없는데 어떤 경우는 인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배서에서는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냐 없는 자는 그 소구 의무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의에서 뺑뺑 도는 게 무의미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게 무의하게 되면은 권리 행사할 수가 없는 반면에 그렇지만 특정한 경우에 뭐 주체문자라든가 자기보다 전자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할 실력이 있다. 그런 경우는 인정이 된다. 그런 경우는 이제 세모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심인배서도 공연한 추심인배서가 있고 숨은 추심인배서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그게 이제 입질배서 마찬가지로 공연이나 입질배서가 있고 숨은 입질배서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일정한 목적으로 이 권한을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배서의 문구에 기재가 된 경우가 있고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기재된 경우는 위에서 본 여러 가지 권리 이전적 효력이 많이 제한된다. 왜냐하면 배서를 하게 되면서 피배서인이 이것은 이러한 목적으로 배서가 되어서 양도되어 있구나. 쉽게 이야기해서
출시미인배서라든가 입질배서 같은 경우는 공연하게 출시하기 위해서, 뭐, 입질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가 기재된 경우는, 이거는 권리 이전적을,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일정한 목적 하에서만 이게, 배서가 됐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피배서인이 봤을 때, 이것은 권리 이전하기 위해서 인정된 게 아니다. 즉, 권리 이전적 효력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만, 담보적 효력은, 담보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고, 선의 지급이라든가, 적법성 추정력은 인정이 되겠죠. 그래야만 권리 행사가 적법하게 인정이 되는 거고, 다만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선의 취득이 인정이 안 되겠구나. 왜? 피배서인이 선의 취득을 하려면, 그것을 선의 취득이 인정되려면 그 사람이 적법하게 권리를 양도받았어야 되는데, 추심인배서라든가 입질배서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우에, 이 사람이 권리를 양도받은 게 아니고 일정한 목적 하에서만, 배서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적법한 권리자로 인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권리자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근거한 선의 취득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이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입질배서 같은 경우는 그러한 권리 이전적 효력 외에도 권리 이전한 것 외에도 이제 그 직권과 관련된 선의 취득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선의 취득은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를 그려주셔가지고, 그리시기 힘드신 분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약편에, 제 수업 요약편에 보면 표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프린트 하셔가지고 교재를 몇 번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부분이 굉장히 또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고, 어차피 또 이게 또 공부하고 나서 돌아서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표로 자꾸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 폭을 넓혀가시고 이해하는 것을 좀씩 더 많은 것을 암기를 해 나가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 특히 어원법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쉽게 흥미 위주로만 수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시기에 벅찬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잘 참으시고 표로 요약된 부분을 잘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두고두고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제가 수업한 입장에서 굉장히 강의하기도 까다롭고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에서 이해를 하시고 잘 공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